1957년 영국 서포크. 서리가 내린 쌀쌀한 날씨에 10월 어느 일요일 아침, 윌리엄과 마이클 그리고 레이가 한 팀을 이룬 15세의 왕립 사관 후보생들은 오리엔티어링 훈련의 한창이었습니다.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목표 지점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본 곳들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이날의 훈련 과제였습니다. 목표 지점은 컷시 마을. 서포크에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들은 들판을 가로질러 가던 중 한 농부를 만나 컷시 마을로 가는 법을 물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 세인트 메리 교회 탑이 이들의 시야에 들어왔고 예배를 알리는 듯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창으로 이어진 울타리를 넘어 교회가 있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막 옮길 무렵 갑작스럽게 종소리가 그쳤습니다. 이윽고 이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사뭇 놀라웠습니다. 먼지가 흩날리는 포장되지 않는 흙길과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외관의 집들.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건 무서우리만큼 조용한 마을의 적막함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소리나 인기척은 말할 것도 없고 시골 마을에서 흔히 들을 법한 강아지 짖는 소리나 심지어 새소리마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소년들은 이상한 기분을 뒤로한 채 원래 계획된 임무를 위해 골목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드문드문 서 있는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고 지나면서 유리 창문 너머로 내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너무 작고 내부가 어두웠던 탓에 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여다본 한 집의 내부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커튼이나 가구, 살림살이가 전무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선과 전등, 그리고 TV 안테나와 같은 문명의 이기 역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골목길을 내려오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함과 슬픈 감정이 휩싸였다고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어느덧 마을 개울가에 다다른 소년들. 거기서 잠시 쉬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개울가 주변의 오리떼가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오리떼 모형을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로 극단적으로 정적인 움직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선을 돌려 걸어 내려온 방향에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본 순간 다시 한번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나뭇잎이 계절에 맞지 않게 유독 푸르렀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색이 바랜 나뭇잎이 떨어져 있었던 이 무렵 가을의 전형적인 풍경들이 이곳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기온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안에 내일을 벗을 정도였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윌리엄은 개울가 근처에 있던 한 건물 유리창문에 얼굴을 바싹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거기서 섬뜩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2-3개 정도의 소지육이 고리에 매달린 채 오래된 숙성육처럼 그린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싹한 기분이 든 그는 다른 소년들과 서둘러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때 교회 종소리가 다시 들렸고 뒤를 돌아보자 마을에 머무는 동안 보이지 않았던 굴뚝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년들은 마을을 나와 서쪽 방향의 들판으로 이동했고 이상한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수백 미터를 내달렸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뒤 상관에게 그날 마을에서 겪은 일련의 기이한 일들을 보고하자 잘 보고 왔다며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이 지난 후에야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날의 기이했던 경험을 잊지 못하던 윌리엄이 흉가와 유령이라는 책을 읽고 저자인 맥켄지에게 연락을 취해오면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초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모임의 일원이었던 맥켄지는 이쪽 방면에 경험이 많은 저자였습니다. 윌리엄의 스토리는 흥미로웠지만 당장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스토리의 진실성 담보를 위해 다른 소년들에게 연락해 각기 겪었던 그날의 경험담을 요청했습니다. 주위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뼈리 두드러지는 기이함을 눈치채지 못했다던 레이의 스토리를 제외하면 다른 2명의 목격담에서 디테일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윌리엄과 마이클은
영국에서 호주로 이민을 떠나 있었던 상황. 맥켄지는 사전에 둘이 입을 맞췄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1963년 만남을 마지막으로 서로 간 연락이 거의 없었다고 증언한 이들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컷이 마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목격담이 타임 슬립과 같은 초자연 현상이었는지 판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역사와 건물들의 이력들, 그리고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날의 진실에 다가가려고 했던 맥켄지. 윌리엄과 함께 직접 현장에 방문해 그날의 기억을 같이 되짚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와 얘기를 나누던 중 새로운 사실 하나를 듣습니다. 당시 개울가에서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방향을 올려다보았을 때 큰 나무 때문에 우뚝 솟아있는 교회탑이 보이지 않았던 점입니다. 사진에서도 드러나듯 높은 지대에 있었던 마을의 랜드마크 격인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현장 답사를 마치고 취합한 자료들을 검토한 맥켄지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먼저 소년들이 마을에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이들 앞에 펼쳐진 흙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57년은 도로 포장 공사가 끝난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난 시점으로 흙길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듯 보이는 푸르스름한 소 덩어리 고기가 몇 개 걸려 있었다던 의문의 그 정육점. 현지인들에게 다리집으로 알려진 이곳은 실제 1790년부터 1905년까지 정육점이었다는 사실을 건물의 이전 소유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57년 당시에는 이미 정육점이 폐점된 지 50년이 흐른 상황이었고 1970년까지 일반 상점과 과자와 캔디 등을 파는 스위트샵으로 활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맥켄지는 이 건물에 1790년 훨씬 이전부터 정육점이 들어섰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선과 TV 안테나와 같은 현대적인 편의를 나타내는 요소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연 1957년 이전 어느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것인지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당시 마을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년들이 본 마을의 모습이 1957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개울가에서 교회로 향하는 방향에서 교회탑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전경을 담은 오래된 사진들과 비슷한 구도의 포스트카드들을 통해 이들이 본 시점이 1957년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밝혀냅니다. 그렇다면 소년들이 본 마을의 모습은 과거의 어느 시점이었을까요? 맥켄지는 1349년 유럽 전역에 발병한 전염병으로 인해 당시 2.5에서 4.5m 높이밖에 완성되지 않았던 교회탑 건립이 미뤄져 1481년이 되어서야 완공된 사실에 주목하고 타임슬립의 배경이 된 시점을 15세기 초로 추정했습니다. 혹자는 소년들의 이야기를 사기 혹은 왜곡된 기억으로 치부하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가 아닌 다음에야 알 수 없는 사실을 말한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다리집이 50년 전 정육점 자리였다는 사실을 윌리엄은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쉽게 자료를 찾아보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도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 말입니다. 어쩌면 소년들이 목격한 컷시 마을은 정말 수백 년 전 어느 봄날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